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예,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 하면은 또 우리 한국이 음,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특집으로다가 음, 그 광복절 특집으로 이 사주 명리학에서 예, 그 각 국가마다 또 요 사주 명리학적인 어떤 속성값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좀 배워볼까 하는데 설명 예,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통 흔히들 네, 일본 국가는 네, 일본 국기를 보면 음,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일장일 태양을 의미하죠. 네, 이 자기들은 스스로 음, 병화의 나라라고 합니다. 네, 병화, 태양의 병화, 나라다. 네, 태양의 나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주 명리학상으로 보면 물상 명리학적으로 보면 네, 미국은 네, 신금이 나라입니다. 신금. 네, 신금, 네, 쇠의 나라에 쇠. 음, 금이 나라다 이 말씀이에요. 음, 그런데 물상명리학에서 보면 태양은 음, 신금을 만나면 이게 물로 변합니다. 물로 변합니다. 물로 변해. 그래서 일본은 네, 병화의 나라 일본은 신금의 나라 미국을 만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네, 8.15 광복절이 네,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고 네, 미국이 해방시킨 거예요. 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거지. 만약 일본이 이겼다. 그럼 절대로 우리나라를 독립을 안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을 시킨 거예요. 이 자꾸 바로 미국을 일본이 만나서 물로 변한 거예요. 흐물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광복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일본은 미국한테 항상 꼼짝 못한 나라,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속성상. 네, 그다음에 이 물상명령으로 본 우리나라는 간목의 나라라고 합니다. 간목, 네. 간목의 나라. 네, 그래서 큰 소나무의 기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다. 자존심이 세서 앞으로 나가다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돌아가질 않아요. 협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은 네,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강대국 나라를 보면 놈자를 붙여 놈자. 아, 그래서 놈자를요? 미국 놈, 미국 일본 놈, 네, 중국 놈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다음에 서양 놈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보다 약한 나라, 베트남 사람, 싱가포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이렇게 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한테는 사람 소리를 붙이고 우리보다 센 나라한테는 놈자를 붙입니다. 요게 명리학상으로 특성이 있는 거다. 그 국가적인 특성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은 무토의 나라라고 합니다. 큰 땅이기 때문에 무토의 나라라고 합니다. 네. 무토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화생토. 그래서 이 중국도 중국은 일본이 그 전에 침략을 했어요. 일본이 침략을 했어. 왜냐면 태양이 이 큰 나라에다가 햇빛을 비치는 화생토의 그런 관계입니다. 화생토. 그다음에 이 중국은 무토의 나라, 미국은 신금의 나라, 일본은 병화의 나라. 또 참고로 우리 베트남 여행도 많이 가죠. 네. 베트남은 정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정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정사. 네, 정사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게 정은 달빛을 의미하고 별빛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정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만은 기토의 나라라고 합니다. 기토. 중국은 무토의 나라입니다. 무토. 그러니까 무토는 큰 산입니다. 그다음에 기토는 조그만 흙이에요. 조그만 흙. 그러니까 항상 큰 산을 의미하는 큰 땅을 의미하는 중국이 대만을 항상 흡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라 생각나는 것이 네, 우리가 일본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네. 그 일본이 해방을 시킨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해방을 시킨 것이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네. 일본 병화의 나라는 신금의 나라, 미국이나 서양을 보면 꼼짝 못합니다. 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쵸.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도 외교 전쟁을 벌릴 때 일본은 미국한테 가서 살살 기지 않습니까? 꼼짝 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꼼짝 못해요. 아,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간목의 나라라고 그랬죠? 네, 그럼 미국은 신금의 나라지 그렇죠? 네, 신금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칼입니다. 칼. 우리는 간목이 큰 소나무예요. 네,
활 가지고는 소나무를 빌 수가 없어. 경금 이 경금 같으면 소나무를 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거꾸로 틀려고 항상 빌려고 하지만 잘 펴지질 않아요. 잘 펴지질 않고 뭐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하니까 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은 요참에 네. 지금 이제 국가의 각 네. 저기 사주 명리학 중에 이제 속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또 그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은 각 개인의 사주가 예. 그 특정 오행이 이제 너무 강하다거나 음. 혹은 또 오행이 너무 없다거나 하면은 그렇죠. 그 해외로 이제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해결책들이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인성,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의 사주팔자에 화기운이 없다, 아니면 수기운이 없다, 무엇 하나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해외를 가라고 합니다. 네. 해외를 간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기운. 네.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태어난 그 순간의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그래서 우리 한국이 밤일 때 네. 미국이나 서양은 낮이지 않습니까?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죠. 그래서 네. 나한테 없는 기운이 있을 때는 없는 외국을 가라. 이럴 때는 가까운 곳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해가 밤낮이 바뀌는 이런 나라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가도 되는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낮밤이 바뀌는 그런 나라로 가라고 합니다. 물 건너 바다 건너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 가는 것도 해외죠. 그렇죠. 울릉도 가는 것도 해외죠. 네. 그러나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낮과 밤이 바뀌게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수기운이 없다. 예를 들어서 수기운이 돈이다. 그러면 수기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이 바뀌는 멀리 떠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종료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